11. 메가 뚫었어요. 블로커 사이로 볼이 빠집니다. 서브 득점을 하고 있는 장미 선수입니다. 아하. 다시 서브 득점입니다. 연속 서브 득점에 네. 장위 12대8. 낮고 빠른 서브예요. 흔들었습니다. 이동하면서 블로킹! 네. 연속 블로킹의 테일러. 뚫어줘야 되겠고요. 네. 이한비 선수의 묵직한 서브였습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에 좋은 부키리치. 디그. 좋은 수비 나왔습니다. 반격의 박정아. 다시 한번 줄까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올라갑니다.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하. 하혜진 네. 선수 감이 좋네요. 이한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절실함에 특히나 상대 강한 공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왼쪽 표승주 밀어넣기. 테일러가 앞에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메가바퀴 연타. 다시 빠르게 준비. 왼쪽에 박정아. 네. 득점. 서브 리시브가 되면 장희 선수를 바라봐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갑니다. 네. 장위입니다. 이 타이밍을 네. 아셨군요. 커버를 하던 상황이었고요. 올라갑니다. 부키리치. 다시 밀어넣습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반격에 박은서. 나갑니다.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연결도 한다희 선수가 정확히 해줬고요. 예. 15대20. 서브 들어옵니다. 에이스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지금 다른 네. 아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디오 판도 표승주 올려놓습니다. 김채나 범실이에요. 이선우의 범실. 서브 리시브를 안 되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아하. 끝냅니다. 1세트 페퍼저축은행. 서브 토스 높게 올라갑니다. 부키리치의 강서브 밀어넣기 살리고 있습니다. 네트 플레이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왼쪽 이한비 성공입니다. 한 타임 빠른 공격 좋습니다. 한다희 선수가 아주 이거예요. 네네네. 이거예요.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이한비. 리베로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하예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염혜선 메가. 네. 엄청난 각이네요. 이원정의 선택. 그러나 이번에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정관장 부키리치. 네. 성공입니다. 득점을 하고 있는 부키리치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왼쪽에 박정아. 살렸고요. 메가에게. 잘 봤습니다. 좋아요. 네. 메가. 네. 메가 선수가 나가면서 한다희 선수를 보고 페인트를 했다면 아주 예.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혜선 빠르게 부키리치. 다시 올라갑니다. 메가. 수비 좋아요. 다시 박정아. 의도적으로 밀어쳤지만 범실입니다. 부키리치. 들어왔어요. 코스가 좋았습니다. 박사랑. 최효서. 중앙 좋아요. 23대15. 떠주고 붙였어요. 떠주고 그렇죠? 네. 아하. 네. 박선옥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17대24. 끝낼까요? 나갔습니다. 부키리치의 범실.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1대1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이한비의 서브. 자, 유효 브로킹이 나와줘야 돼요. 네. 메가의 공격. 네.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18대18 동점이 됐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리시브 그렇죠? 박선옥. 정호영 손끝에. 자, 역전 기회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19대18로 앞서갑니다. 이한비의 계속되는 서브. 염혜선의 판단. 왼쪽에 표승주. 자, 다시 한번 연속 득점의 기회입니다. 박정아 짧게. 메가가 나와서 받아줍니다. 블로킹! 테일러입니다. 지를 꺾이기에 충분한 높이와 좋은 브로킹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오늘 활약을 합니다. 자, 5경기째 치르고 있는 테일러 프리카노 선수인데요.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이거 정우성 백에이리 시키든지. 예, 잘해주고 있는 테일러 프리카노 선수입니다. 잘 밀어줍니다. 메가의 공격 수비됐고요. 박사랑 그리고 박정아 성공입니다. 네. 23대 19 한 점을 해줍니다. 올라갑니다. 메가의 공격. 자, 이한비의 수비, 박정아의 투혼 넘겼습니다. 정관장 세팅됐습니다. 정호영 성공입니다. 아, 장위 앞에서 처음 나오네요. 자, 리시브 밀렸고요. 쉽지 않은 볼이에요. 따라갑니다. 정관장, 메가, 다시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부키리치 준비 성공입니다. 한 점 차 추격. 22대 23. 브로킹이 중요합니다. 떠주고. 그렇죠. 여기서 장윈데요. 동점 기회입니다. 동점 기회입니다. 부키리치. 다시 박사랑 센터. 오른쪽 성공입니다. 세 포인트로 갑니다. 테일러 프리카노. 정관장. 메가. 세트를 끝낼까요? 페퍼저축은행 왼쪽. 박정아. 안 맞고 나갔습니다. 박정아의 범실. 박사랑 어디로 줄지. 세 포인트입니다. 박정아 선수 준비. 장위 끝냅니다. 네. 세트 스코어 2대1. 성공률이 38%인데 멋있습니다. 아, 페퍼도 서브 득점이 나오네요. 네. 이원정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박사랑으로 풀어가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올라갑니다. 고승주 짧게 오픈 스파이크에 길게. 이한비 다시 역전.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붙었어요. 고승주 막힙니다. 네. 테일러의 블로킹. 테일러 선수 확실하게 지킵니다. 자, 리시브가 짧아서 쫓아갑니다. 직접 때립니다. 그러나 공격하면서 이한비의 네터치입니다. 이건 고승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2. 부키리치의 후위 공격. 반격에 테일러. 수비 맞고 돌아옵니다. 박정아. 부키리치 수비 좋아요. 고승주 블로킹에 막힙니다. 블로킹입니다. 왼쪽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15대 13. 오른쪽 네. 아웃입니다. 메가의 범실. 서브 득점. 이 서브 의미 있네요. 일단 브로킹 득점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 16대 18.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박정아의 공격. 제자리에서 메가 넘겨줍니다. 왼쪽 박정아. 자, 부키리치 위에서 꽂아 넣습니다. 그러나 범실. 네. 한 점 차로 쫓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에서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메가 반격 기회 다시 만듭니다. 이한비 성공입니다. 하이볼 장인 이한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정관장. 왼쪽입니다. 이한비 막혔습니다. 커버 플레이 괜찮아요. 테일러 연타로 감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나갑니다. 이 범실은 커보입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짧게 막혔습니다. 위기의 정관장 넘겨줍니다. 페퍼저축은행 찬스볼입니다. 테일러 넘겨야죠. 득점이에요.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마음은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훨씬 큽니다. 첫 번째 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속공. 자, 경기를 끝낼까요? 이한비 네, 끝냅니다.
페퍼저축은행 첫 번째 연승입니다. 야, 선수들의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초반에 외국인 선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연승을 기록합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캐스터 페퍼저축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한비 선수가 20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을 선보이고요. 테일러 선수도 19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정권장 부키리치 선수가 24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배구에 대한 진정성이 남다른 두 분입니다. 석진욱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심도 깊은 좀 배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연패 뒤 연승을 달리면서 어두웠던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확실히 원투 펀치가 있는 이 정관장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활약을 한 이 페퍼저축은행 선수를 칭찬해줄 만하죠, 오늘. 사실 뭐 득점을 내야 경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게 뭐 정말 확실한 에이스가 있든지 아니면 삼각편대가 있든지 혹은 원투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페퍼저축은행이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오늘만큼은 아주 확실한 원투펀치가 잘 활약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테일러 선수가 이제 지난 도로공사전에서 10득점인데 범실을 10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19득점, 개인 최다고요. 범실은 단 3개만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31%로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영향가 있는 공격을 해줬고 또 이제 이 블로킹까지 4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중요한 순간에 득점으로 따라가는 역할을 해줬고요. 이한비 선수가 오늘은 뭐 거의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지난 경기도 잘 했는데 오늘은 시즌 최단 20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이 56%, 이 4세트 중반까지는 6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비 선수가 확실히 굉장히 이번 시즌에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수가 사실 대체 용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대치에 대한 게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활약을 해주고 이한비, 박정아 이런 국내 선수들이 이 정도 활약을 해준다면 페퍼저축은행도 사실 반등할 여지는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또 이렇게 국내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시즌 첫 연승이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페퍼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를 이끌어낸 이한비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한비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 이겼을 때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른 선수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다시 이한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오늘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서 안피 그렇지 말해, 않을까? 안피 말해요. 오늘 내가 제일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라고. 아닙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 그 어려운 볼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돋보였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볼 해결 능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의 어떤 결정 능력,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좀 예전에는 좀 단조롭게 때리는 게 많았었는데 연습 때도 그런 처리하는 연습을 좀 중점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약간 좀 내가 하던 거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옆에서도 언니들이 어디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생각했으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생각했으면 바로 그냥 올라오는 대로 때리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때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제 2연승 했잖아요. 네. 다음 경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늘 또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또 다음 경기 잘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 경기에도 더 나아진 모습 보여주려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분석이랑 연습할 때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이제 연승입니다. 팀 분위기가 이제
개막전 치렀을 때처럼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팀을 좀 이끌어 가고 싶나요? 또 고비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하려고 선수들끼리도 많이 뭉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영 감독이 좀 스트레스가 그동안 많았다고 이제 하시는데 좀 도와드려야죠. 네, 예.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영 감독도 장소영 감독인데 네. 그 대표팀 모랄레스 감독한테 전화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오늘 이한비 하는 거 봤냐? 그러니까 예. 한 자리는 붙박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선수들도 이제 그 감독님도 좀 잘 챙겨가면서 네네.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친 김에 3연승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감독과 팀을 생각하는 또 이한비 선수의 그 마음이 참 빛났던 인터뷰였는데요. 정말 내친 김에 3연승까지 도전하기를 또 만들어내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높이의 장점을 가진 양 팀의 맞대결이라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생각보다 정관장이 1세트부터 좀 맥없이 흐름을 내주면서 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멤버 구성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늘 범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늘 발목을 잡혀서 아쉬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1세트에 이 너무나도 허탈하게 경기를 내줬는데 1세트 범실이 8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인 페퍼저축은행 1세트 공격 성공률이 30%가 안 됐는데 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세트들을 봐도 연결이라든지 수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들이 안 되면서 경기를 결국 어렵게 끌고 가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정관장은 사실 딱 실수 안 하고 기본만 해도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하지만 경기마다 또 세트마다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가 부키리치라는 확실한 원투퍼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 연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이 원하는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도 이 고혜진 감독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여자부 많이 승패가 갈릴 때 범실이 그 중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정관장 1세트부터 범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쉽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페퍼저축은행이 승리하면서 한 계단 올라 5위에 자리하고요. 오늘 패한 4위 정관장과 3점 차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또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짤방을 만나봐야겠죠. 이번 시즌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또 어떤 장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매주 색다르게 팩트로 꽉꽉 채워가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전해주시죠.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난주 일요일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여자부 1위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이 빅매치였는데 이날 이제 강서영 감독이 평소에 이 차분한 스타일이신데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받게 됐고요. 캐치볼 논란에 이제 조금 전화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면인데 3세트가 이제 위파이 선수 공격 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막힌 다음에 살리는 과정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심판이 이제 캐치볼 판정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캐치볼이라는 건데요. 이제 밑으로 걷어내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또 이제 사실 논란인데 투투크 선수가 이다현 선수에게 공격이 막힌 후에 비슷한 장면입니다. 블로킹에 막혔고 지금처럼 이제 손으로 걷어 올렸는데 이 장면은 정상 수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영 감독이 왜 이거는 캐치볼이고 저거는 아니냐라고 격하게 항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옆에 석진욱 감독님도 석진욱 위원도 이제 네. 감독님이 제가 익숙해서 감독으로서 뭔가 이제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른 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 보면요.
지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그러면 이 항의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당연한 결과다. 이 강성윤 감독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캐치볼이라는 게 명확한, 또 정확한 좀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또 흐름에 따라서 또 판정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항의 이후에도 흥국생명에서 또 한 번의 캐치볼 판정이 나오면서 이 캐치볼의 기준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캐치볼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좀 있나요? 규칙서에서 정의하는 캐치는 이제 볼을 이제 잡거나 이제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이제 공이 머무는 시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캐치볼 반칙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 규칙서에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는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뭐 0.2초, 0.3초 이런 식으로 딱 측정을 해서 이러면 캐치볼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워낙 미세하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우리 팀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네. 저 팀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배구연맹에서 이제 시즌 전에 각 구단에 가이드라인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최지우 심판위원장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몸에서 50c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미는 공격, 이게 그러니까 사실 50cm조차 이게 정확하게 측정은 그렇죠.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캐치로 간주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논란은 이제 밑에서 받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판정의 문제는 없다고 이제 뭐 본다는 입장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뭐 심판위원장으로서 심판들에게 주문하는 거는 이제 캐치는 같은 경우는 워낙 애매하고 주관적이니까 정말 확실하고 명확할 때만 불어라,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국제대회에서는 또 캐치볼을 엄격하게 잡아서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좀 힘듦을 좀 겪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제대회라는 이제 FIVB, 국제배구연맹에서 주최하는 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이런 대회에서는 사실 캐치를 좀 엄격하고 예민하게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나 이제 세터, 그 토스에서도 이제 캐치를 많이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V리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관대한 편인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리그가 좀 길고 일정도 많고 타이트해서 이 국제 기준으로 가면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우리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것 또한 이 주관적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국제 무대랑 또 국내 무대랑의 조금 기준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배구도사 석진욱 위원이 또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해외 리그에서는 캐치볼을 좀 많이 잡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어택카바를 들어가서 한 손으로 그냥 올리는 거. 그건 기본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가냐. 그러니까 똑같이 불 거면 다 불고 아니면 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너무 관대하고 이제 FIVB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좀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히 유럽 리그에서는 조금 안 부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또 석진욱 위원인데요. 이번 캐치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양효진 선수에까지 좀 소환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좀 생각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최지우 심판위원장한테 이제 양효진 선수가 주로 시도하는 이제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물어봤는데, 일단 캐치로 볼 수는 없다는 답을 들었고요. 이제 양효진 선수의 공격은 이제 거의 머리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제 기준에서 봐도 이제 캐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기술적으로 손목을 써서 공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캐치와 아닌 것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정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효진 선수의 이 공격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 차이의 시각에 따라서는 뭔가 캐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고 어려운 판단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상황마다 좀 그 판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캐치볼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심판의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한 사람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여러 심판들이 있으니까 심판 전체의 통일성도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된 장면에서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좀 그런 것들도 조금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구단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참 언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럼 현장에서 또 이런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려 본 또 석진영 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심판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곤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는 애매하다. 우리가 봐도 애매한 건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지는 정확히 이 뭐 아까 말씀하신 0.2초, 0.3초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없애든지 아예 하든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간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일관성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판정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뭐 현장에 있는 뭐 선수들도 또 코치진도 감독들도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으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알찬 팩트아워였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에이스는 이탈했지만 상대전 9연승에 도전하는 우리카드와 완전체 전력으로 3연승을 바라보는 KB손해보험의 경기입니다. 경기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현대전 때는 알리 선수가 2세트에 교체 투입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나경범 선수의 서브에 있습니다. 서브 득점을 했고요. 나경범의 이어지는 서브. 오재성이 힘겹게 살렸습니다. 왼쪽 전입니다. 끌어올리는 정민수. 왼쪽에 황경민. 어려운 공격인데요. 막혔습니다. 뛰어넘고 싶겠죠. 맞습니다. 한성적의 서브. 왼쪽. 그대로 넘기고요. 비에나부터 시작. 빠르게 때립니다. 직선타. 이 공격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공격이었습니다. 막치질을 했었던 안드레스 비에나. 23대 17. 초대의 공격. 솔로 브로킹 황경민. 자, 직전 경기에 이 좋았던 브로킹의 흐름이 어느 경기에서 나오네요. 14대 17로 앞서고 있습니다. 비에나의 서브. 오늘 서브가 강합니다. 왼쪽 전이 어렵게 띄우고요. 약간 짊어지는 볼입니다. 양손으로 밀었습니다. 자, 반격기에 올리고 강하게 볼을 때리면서 1세트는 KB손해보험입니다. 점수 13대 12. 매치 플레이.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중앙 백어택. 위치를 바꾸는 알리입니다. 또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알리 선수의 공격인데 좋네요. 알리 타그 파라시드의 서브.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황경민 선수가 잡아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경범과 서로 피하면서 찬영석의 서브. 이동 공격입니다. 살리고 마지막에 넘어가는 볼. 나경범 달린다는 것이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김한종 선수였나요? 네. 좋은 서브. 마지막에 넘겼고요. 힘겹게 살렸습니다. 정민수가 넘겼고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브라카웃됐습니다. 김지한 선수가 좋은 공격을 했습니다. 세트포인트 우리카드입니다. 나경복과 황경민 조합 잘 되고 있어요. 네. 빌렸을까요? 아하, 이것도 나가나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카드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박상환 선수가 아주 냉정하게 서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박상환의 서브. 오른쪽 끝내는 이가훈 선수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리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경민이 맞고 석공 킥에 뿌렸습니다.
박상아 선수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베테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신중한 서브. 오재성이 살렸습니다. 성공! 받아 올리고요. 전위 공격! 한 번 더 띄우고 있습니다. 자, 박상아 선수가 짧게 볼을 넘겼습니다. 반격기는 우리카드 백어택! 알리 선수가 끝내는 득점을 합니다. 피에라의 서브. 한태준. 왼쪽 퀵오픈. 터치아웃 됐습니다. 22대 22 동점. 강한 서브. 황태기 오른쪽 백어택. 완벽한 브로킹. 여기는 아닌 상만 됩니다. 그림 같은 브로킹이죠. 네. 이상현 선수의 브로킹. 그리고 목적 서브를 어렵게 받고 있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황경민이 직접 받고 연속 브로킹에 막힙니다. 지금 최근 2경기에서 각 브로킹 2개씩을 잡았는데요. 24. 범실입니다. 뼈아픈 범실. 그대로 세트를 내주는 KB 손해보험입니다. 25대 23입니다. 등번호 23번의 이준영 선수입니다. 이준영의 서브. 연타. 몸을 던지는 피에라. 살리지를 못합니다. 21대 20. 라이트 백 어택. 결정적인 브로킹. 바로 하는 김지한의 브로킹입니다. 쫓아왔기 때문에 그 벽은 높았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공격 루트에서 따라갔던 김지한 선수의 짜릿한 브로킹이었네요. 서브하는 송명근.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살리는 김영준 선수입니다. 올리고 때립니다. 알리. 결국엔 알리 선수가 쐐기를 박는 하이볼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카드의 원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리시브를 합니다. 자, 백어택 직선인데 안드레스 피에라 선수라도 자, 공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범실이 자꾸 나옵니다. 네. 황태기 선수의 강서브입니다. 경기를 끝낼 수가 있을까요? 경기 끝났습니다. 승점 17점. 역전에 성공을 하고 있는 서울 우리카드 우리원 이연승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카드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합니다. 13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김지한 선수와 알리 선수가 25득점을 합작합니다. 한편 KB 손해보험 비에나 선수가 29득점을 책임지며 힘을 내봤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카드가 연승과 함께 2위를 추격합니다. 사실 1세트에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던 우리카드인데요. 석진우 위원은 감독 시절 좀 이렇게 파격적인 라인업 좀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세트부터 이렇게 주저 한 3명을 뺀 적은 없었고요. 중간에 이제 교체는 많이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현대캐피탈 전에 그 알리 선수를 게임 체인지 역할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통했기 때문에 3대 0으로 이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이 초반에 에이스들을 빼면서 제가 볼 땐 체력 안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늘 잘 들어맞은 경기였습니다. 우리카드는 1세트 알리, 김지한, 한태준 선수를 스타팅에서 제외를 했고요. 알리는 경기 후반에 자꾸 지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외를 좀 시켰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들이 이제 선수들 체력 안배를 시킬 때 이렇게 스타팅에서 제외를 하거나 시즌 중에 교체를 통해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카드도 이제 외국인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뭐 선수들은 사실 저는 체력 훈련보다는 이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아낀 알리, 김지한, 한태준이 2세트부터 들어와서 김지한, 알리는 25득점을 학잡을 했고요. 한태준은 세트 성공률 56%에 브로킹 4개까지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파이스 감독의 이 예상대로 1세트는 좀 내줬지만 2세트부터 돌아온 주전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 승리를 가져간 우리카드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시죠. 네, 3위 우리카드 승리하면서 연승을 만들었습니다. 2위와 3점 차가 되고요. KB 손해보험 6위에 자리합니다. 맞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어렵게 살리는 오재성 리베로입니다. 왼쪽.
들어가 집중력. 정민수 그대로 득점이 됐어요. 자, 정민수의 이 집중력 하나가 다시 팀을 깨우네요. 뭐 서브에이스와 블로킹도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정민수 선수의 명수비 같은 이런 한 장면도 팀이 승리를 하거나 또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배구의 묘미를 만나볼 수 있는 짤방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5연패를 끊어내려는 GS 칼텍스와 개막 10연승에 도전하는 흥국생명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흥국생명이 GS 칼텍스를 6연패에 빠뜨리며 개막 10연승을 질주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4주 연속 공개 투표인데요. 정다우 기자 무슨 일이죠? 뭐 이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내일 또 생각해보니까 장충을 가야 되는데 또 많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 경기를 뭐 GS 칼텍스의 승리로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건설조차 이제 흥국생명의 연승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GS 칼텍스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모든 면에서 흥국생명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 GS 칼텍스는 하루 더 쉬어서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지만 이제 실력 차가 그걸 좀 이제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흥국생명은 이제 김영경 선수가 뭐 기복 없이 매 경기 잘해주고 또 그 주변 선수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돌아가면서 잘해줍니다. 지난 현대건설전도 보면 이제 투투크, 뭐 피치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주춤했는데 정윤주 선수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활약을 해줘서 9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생명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GS 칼텍스가 5연패 중인데 사실 뭐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실바, 와일러 두 선수가 동시에 아주 많이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뭐 아주 정말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흥국생명을 보면 질 것 같지 않은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다우 기자 내일 장충체육관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두 자리를 되찾으려는 현대캐피탈과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OK저축은행이 만났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남자부 역시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준영 위원 역시 투표 결과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이기고 OK저축은행이 질 거라고 예상한 이유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OK저축은행과 비교해서 화력으로 확실하게 공격. 이제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올 시즌 팀 공격 그리고 오픈, 퀵오픈, 속공, 뭐 시간차 성공률 거기에 서브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로 현대캐피탈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공격 성공률 1, 2위 허수봉과 레오 이 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아시아 쿼터로 평가받고 있는 신펑 선수까지 삼각현대가 리그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많은 병실로 우리카드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1위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 집중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면 그 팀 공격, 킥오픈, 속공, 시간차, 뭐 서브까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선수가 경기당 7.5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공격 성공률은 32%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호진 선수가 참 제일 몸이 좋거든요. 근데 신호진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이민규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지만 뭐 호흡 맞추는 그 연습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OK저축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승리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꿔내고 다시 중위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이 출격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시즌 2번째 스페셜 V 현장 프리뷰 쇼가 열립니다.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가 열리기 전 오효주 아나운서와 한유미 해설위원이 광주에 현장 출격해서 찐한 배구 이야기 전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